보신 제목 그대로입니다. 이재명, 윤석열 두 거대 양당의 대선 후보들이 각자 본인 관련 논란으로 앞으로 나아가질 못하니까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몸값이 반대급부로 자연스럽게 올라간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안 후보를 향해서 적극적인 구애에 나섰습니다. 예전에 인천시장 하실 때 그때 참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번 일을 맡으면 어떻게 그 추진력을 발휘하는지 그런 현장도 직접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안철수 대표님이 추구하는 새로운 정치에 대한 많은 기대가 국민들 속에 있어 왔습니다. 진영을 넘어선 새로운 정치에 대한 고민은 계속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연대와 관련된 말씀은 전 대표님의 생각이시니까 저도 뉴스를 보고 이런 말씀하셨구나 이렇게 알게 됐습니다. 가급적 협력하는 틀을 만들어내는 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후보는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원론적인 얘기를 좀 했는데 사실 안철수 후보의 발랄한 과학기술을 윤석열 후보가 담기 어렵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송 대표가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안철수 후보가 바로 맞받아쳤습니다. 참 저는 이걸 보면서 역시 민주당은 프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프로와 아마추어가 싸우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지금 송영길 대표와 이재명 후보 보십시오. 역할 분담이 철저히 되고 있어요. 지금 송영길 대표는 이관계를 쓰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전략을 쓸 때 결국 왜냐하면 지금 상황에서 가장 마지막 변수는 뭐겠습니까?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를 하는 것이죠. 민주당이 승리하기 위해서 그걸 깨야 됩니다. 이제 그걸 깨는 방법은 뭐냐면 아마 예전에 이제 그 1997년도 그때 선거를 보면 DJP 연합을 했잖아요. 예. 당시에 이해창 후보에게 참모들이나 주변에서 반드시 JP와 손을 잡으셔야 됩니다. 끝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해창 당시 대표는 할 필요 없다. 내가 혼자라 이기는데 뭐하러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사이 틈을 바로 DJ가 치고 들어간 겁니다. 직접 본인이 청구동 자택을 들어가서 함께 하자라고 설득을 하고 손을 잡았어요. 예. 그러니까 정말 그 배에 타지 못할 것 같은 사람이 합종연행이 된 거거든요. 저는 이거 가능성도 충분히 저는 있다고 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예를 들어서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 보면 예. 지금 국민의힘의 이준석 대표 절대 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김종인 대표도 마찬가지죠. 자, 그런 상황에서 본인이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결국 DJP와 같은 선택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 정치는 생물입니다. 절대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자, 그런 가능성을 송영길 대표 먼저 던져서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그러면 안철수 대표도 좋은 거예요. 왜냐? 본인의 몸값이 올라가니까. 자, 서로 좋은 거예요. 자, 그런 상황을 이제 만들어내면서 뭔가 적전분열을 일으켜내는 민주당의 어떤 이 전략을 보면 그래서 역시 선거를 많이 이겨본 정당이 다르다. 근데 저쪽 당은 지금 국민의힘은 대표가 저러고 있으니 한심할 따름이죠. 예. 대표 탓만 타시는 건 아니죠? 그렇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사실 이 문재인 대통령의 재임 기간 동안엔 줄기차게 반문을 외쳤습니다. 지난 대선 기간이었던 2017년 5월 1일 저는 인천 유서에서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면 국민은 반으로 나뉘어 분열되고 사생결단하며 5년 내내 싸울 겁니다. 안타깝게도 그때 저희 걱정스러운 예언은 지난 4년 반 동안 현실이 되었습니다. 독선에 빠진 대통령은 결국 실패의 길을 걸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권력은 정적을 치는 칼날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앞서 이현정 의원님은 정치는 생물이니까 안철수 후보가 민주당 가지 못하라는 법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또 이제 안철수 후보가 지금까지 줄곧 외쳤던 게 정권 교체 반문이었기 때문에 서울시장 선거에 도전장을 냈을 때도 이 부분이 좀 여러 셈법들이 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본인 안철수 후보의 주장은 반문이자 정권 교체였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국민의힘과 연대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 그런데 반면 보면 김종인 전 위원장은 안철수 후보에게 사퇴하라고 주장하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이준석 대표도 함께하지 않겠다. 김민정 교수가 오니까 이것도 반대한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럼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반문 외에는 국민의힘과 연대할
입장이 못 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어디로든 갈 수 있겠지만 저는 안철수 후보께서 보수인지 중도인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99%가 달라도 1%만 같으면 된다라고 했는데 그게 정말 정권 교체를 통해서 안철수 후보나 윤석열 후보가 대한민국에 뭘 해줄 것인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민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저는 안철수 후보가 됐든 윤석열 후보가 됐든 당선만을 위한 연대가 아니라 국민에게 어떠한 정책과 비전을 줄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 먼저 고민하는 게 맞겠다 싶습니다. 김정혁 국장께 이 질문을 드릴게요. 두 양당, 거대 양당의 후보가 본인들 지지율에 별로 이렇게 돌파구 나온 박스권을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에서 좀 눈에 띄는 게 뭐 추세로만 단번에 알아볼 수는 없습니다만 안철수 후보가 7.5% 뭔가 예전에 비해서 눈에 띄는 지지율이 나왔다. 좀 뭔가 대안이 될 수 있는지, 그게 보수의 대안이 될 수 있는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글쎄, 보수의 대안이라고까지 얘기하는 건 뭐 너무 성급한 얘기지만 예. 11월 달 네 번째 주에 3.7%부터 시작해서 계속 이렇게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제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에 대한 실망감 이런 것들이 제3지대 후보들에 대한 그런 지지로 그것이 결국은 안철수 후보로 귀착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예. 근데 조금 이걸 좀 다르게 얘기하면 조금 전에 했던 얘기지만 안철수 후보가 민주당과 손잡을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정의당 같은 경우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때문에 민주당으로 뒤통수를 한번 맞았고 그다음에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는 문재인 후보를 지지했다가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단일화를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민주당 대표까지 했는데 결국은 못하겠다라고 뛰쳐나가서 국민의당을 만들었던 그런 경험도 있고 예. 또다시 안 대표가 민주당과 손을 잡는다면 글쎄 정치 생명을 유지할 수 있을까? 저는 힘들 거라고 보고 명분이 없단 말씀. 명분이 너무 없고 그다음에 안철수 후보는 이제 어떻게든지 10%를 넘겨서 신년에 이제 10%가 넘으면 그 10% 넘는 걸 가지고 결국은 윤석열 후보와 우리 후보 단위라 뭐 여론조사를 해봅시다라고 주장을 하든가 뭐 이런 식으로 자기 지분을 더 높이는 걸로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예. 오랜만에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에 집중해서 여러 행보들 송 대표의 러브콜 얘기까지 만나봤습니다.